실시 설계 시에 제출해야 할 도면이 상당히 많은데요. 공사용 도면 작성 시죠. 공사용 도면 작성 시에 제출해야 할 도면이 상당히 많은데, 요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읽어만 주고 갈 테니까 요거는 이렇게 뭐 제 블로그나 이렇게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 도면 표지가 있어야 되고요. 건축 도면 목록표, 그리고 투시도, 스케치업 3D 모델링, 건축 개요, 각 호별 임대 면적표, 그리고 위치도, 현장 사진, 그리고 약도 이런 거, 배치도, 대지, 횡, 종, 단면도, 바닥 면적 산출표, 조경 계획도, 주차 계획도, 우수 계획도, 외부 포장 계획도, 광고물 설치 계획도, CCTV 방범 시설 설치 계획도, 실내 재료 마감표,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 각층 단열 계획도, 각층 방수 계획도, 냉난방기 설치 계획도, 각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포함해서 인면도, 정배자 우측면도, 단면도, 횡종 계단 단면도, 부분 단면 상세도, 그리고 아까 복잡한 부분들 상세도, 창호 일반상, 창호 부호도, 창호 일람표, 각층 천정 평면도, 아까 이게 천정 복도라고 했죠? 화장실 전개도, 잡 상세도, 그리고 외부 석재 설치 시공 상세도, 이거 와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공 상세 요청도, 엘리베이터 시공 상세도, 구조도면 표지, 철근 콘크리트 일반상, 그리고 주심도, 기초 구조 평면도, 각층 구조 바닥 평면도, 각층 구조 벽체 평면도, 기둥 일람표, 보 일람표, 슬라브 일람표, 벽체 일람표, 계단 일람표, 잡 배근도, 각종 철근 보강 배근도. 여기까지 건축 도면하고 구조 도면이고요. 기계 설비 도면 표지, 도면 목록표, 기계 설비 범례, 장비 일람표, 위생기구 일람표, 5개 위생 배관 평면도, 위생 배관 개통도, 각층 위생 배관 평면도, 각층 환기 배관 평면도, 가스 배관 개통도, 각층 가스 배관 평면도, 냉난방 설비 개통도, 각층 냉난방 설비 평면도, 위생기구 상세도, 배관 일반 상세도. 여기까지가 기계 설비 도면이에요. 전기 도면에는 전기 통신 설비 도면 표지, 도면 목록표, 전기 범례, 5개 전력 간선 설비 평면도, 분전반 결선도, 전력 간선 설비 개통도, 각층 전력 간선 설비 평면도, 각층 냉난방 설비 평면도, 조명 기구 상세도, 각층 전등 설비 평면도, 각층 전열 설비 평면도, 정보통신 범례, 5개 정보통신 인입 평면도, 전화 설비 간선 개통도, 그리고 TV 간선 개통도, CCTV 간선 개통도, 각층 CCTV 평면도, 각층 전화 및 TV 설비 평면도, 통신 설비 상세도. 여기까지 전기 통신 도면이고요. 소방 설비 도면 표지, 그리고 소방 도면 목록표, 소방 범례, 소방 간선 설비 개통도, 그리고 각층 소방 간선 설비 평면도, 각층 자동 화재 탐지 설비 평면도, 각층 유도등 설비 평면도, 소화 도면 일람표 범례, 그리고 각층 소화기구 설치 평면도,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도. 마지막에 임시 소방 설치 계획도는 없을 수 있는데 그 소방 도면에다 글씨로라도 임시 소방시설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꼭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 도면이요. 많죠, 그쵸? 총 22가지 특약사항인데요. 요거를 무조건 다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넣으실 건 넣으시고 빼실 건 빼시고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건축주님이 유리하시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다 무조건 잘 적어 놓으셔가지고 계획 설계 받으실 때 건축사님한테 저는 요구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라고 꼭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셔갖고 최대한 많이 반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특약을 넣었잖아요. 그럼 계획 설계 받을 때 건축사님한테 협의사항으로 그럼 이런 거를 다 반영한 건축 설계비는 얼마인지 견적을 받으시고요. 제출하신 면적으로 건축사님이 계획 설계안을 제출하실 거 아니에요. 그 면적으로 해당 지역 건축과 지정 감리비는 대략 얼마 정도인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건축 계약 후에 이제 우리가 설계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 계약 후에 허가시까지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건축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에 건축사님이 현장 방문을 한 몇 번 정도 오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설계 건축사님은 허가 떨어지면 현장을 한 번도 안 와요. 근데 요거 한번 물어보시면 그래도 예의상 한 3번은 갈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사님 오시면 좋겠죠. 그쵸? 그리고 뭐 5번째는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공사 중 경미한 설계 변경의 범위를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미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이 비용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경미한 설계 변경이 아니고 설계 변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설계 변경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미한 설계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준공 시에 일괄 처리 대상이에요. 중간에 설계 변경은 변경 사항이 발생됐을 때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 변경을 다 득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경미한 설계 변경, 일괄 처리 대상이 되는 그 설계 변경에 한해서는 준공 때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들을 경미한 설계 변경 시에는 얼마, 그리고 설계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드리면 되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셔서 금액을 보시고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허가가 난 다음에는 변경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변경을 하셔야 되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게 좋아요. 부르는 게 값이라 나중에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이 있다면 철거 시에 철거 감리 대상이 되면 지금 현장 조사하시면은 건물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있다 그러면 건축사님이 이거 철거할 때 철거 감리비는 얼마 정도인지 건축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를 설계비에 좀 포함해 달라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설계 의도 구현 업무 대상이면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비용도 설계비에 포함해서 계약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타 심의 비용이 있다면 문화재, 에너지 여러 가지 심의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비용을 설계비에 포함해서 계약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투시도를 작성을 하면 투시도가 얼마인지 그것도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비싸면 안 하시고 직접 외주 주셔도 잘 해줍니다. 100만 원 정도면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면 외주 주시고, 근데 스케치업이나 이런 걸 봤는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 그럼 굳이 투시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질조사 했을 때 한공에 얼마인지, NX, BX가 있는데 보통 그냥 NX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공이 얼마인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도로 조명이 있다면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있는지 물어보셔서 포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축주님이 요구사항을 보내드렸으니까 건축사님이 혹시 요구사항이 있으신지 그것도 저한테 제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서로 공평하겠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 다 잘 적으셔가지고 꼭 다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요. 건축사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서로 이거 이해관계가 틀려지기 때문에 싸우면서 서로 나쁜 사람, 나쁜 건축주, 나쁜 건축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서로 미리 이렇게 짚어놓고 가면 싸울 일이 없죠. 그렇죠? 계약된 대로 그냥 하면 깨끗하고 서로 기분 좋게 해피하게 좋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훈 아빠였습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업무가 많아서 이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다들 막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원고도 없이 그냥 막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약간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축주가 모르는 건축 설계의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 건축 설계 순서를 모르셔가지고 건축사님을 오해하시고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순서가 있는데 진행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니까 오해를 하시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싸움을 하시니까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설계 진행 과정에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보고 건축주님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이거 건축사님이 이렇게 수정할 거 있냐고 보내오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건축주님 봐도 모르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주셨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나중에 공사 막 하고 있으면 저거 뭐야 막 이렇게 나오시면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전쟁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공자가 잘못한 거 아니고 설계에서 잘못된 건데 건축주님이 체크를 못해서
얘기를 못 해줘갖고 잘못된 건데, 건축사를 욕하고 시공사를 욕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가 그런 것도 이렇게 또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